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는 이제 익숙한데요. 어쩌면 그보다 더 거대한 변화, 이게 밀려오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이죠. 네, 맞습니다. 현재 슈퍼컴퓨터조차 풀기 어려운 계산을 양자역학의 힘으로 순식간에 해낸다니,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신약 개발부터 신소재, 금융, 아니면 인공지능 그 자체의 발전까지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을 바꿀 기술이네요. 네, 마치 초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처럼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가졌죠. 하지만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는 점도 사실인 것 같아요. 가능성은 큰데 이게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다가올지는 아직 불확실하고요. 맞습니다. 아직은 기술 개발 초기 단계라서 어떤 기업이 최종 승자가 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흥미진진한 양자 컴퓨팅 분야, 특히 2025년을 앞두고 주목해야 할 새 기업에 대해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IBM,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아이온큐, 이 세 곳이죠. 네, 이 세 기업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양자 컴퓨팅이라는 큰 그림을 그려나가고 있어서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방식이라면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자체를 만드는 전통의 강자 IBM이 있고요. 또 그 강력한 힘이 가져올 보안 위협에 대비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팔로알토,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혁신가 아이온큐, 이렇게 세 축으로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게 보니까 역할이 명확하네요. 흥미롭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자, IBM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IBM이야 기술계의 거인이죠. 네, 그렇죠. 컴퓨터의 역사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도 역시 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IBM은 무려 2016년에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를 통해 누구나 양자 컴퓨터를 써볼 수 있게 했어요. 와, 2016년이요? 벌써 그렇게 됐나요? 클라우드로 제공했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연구자나 기업들이 훨씬 쉽게, 그러니까 비용 부담 없이 양자 컴퓨팅을 테스트하고 활용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이건 정말 큰 결정이었어요. 문턱을 확 낮췄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IBM은 큐스킷이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도 제공하는데요. 이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양자 컴퓨팅 플랫폼 중 하나입니다. 아,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생태계까지 생각하는 거군요. 그렇죠. 단순히 기계만 파는 게 아니라 개발자들이 모여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런데 IBM이 내년 말까지 양자 우위, 퀀텀 애드밴티지를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해왔다고 들었어요. 이 양자 우위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왜 중요한 거죠? 아, 양자 우위.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양자 컴퓨터가 특정 문제에 대해서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기존 컴퓨터,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합니다. 아하, 이론상이 아니라 실제로 더 잘한다는 걸 증명하는 시점이군요. 네, 맞습니다.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내기 시작하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양자 컴퓨팅의 실질적인 경쟁력이 시작되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양자 우위가 달성되면? 분석 모델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복잡한 물류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문제, 이런 데서 눈에 띄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은 분야에 영향을 미치겠네요. 네, 그래서 양자우위 달성은 이런 분야들에서 양자 컴퓨팅 도입이 본격화되는 일종의 신호탄이 될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근데 이런 목표를 추진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 텐데요. IBM, 괜찮나요, 재정적으로? IBM의 강점 중 하나가 바로 그 안정적인 자금력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잉여연금 흐름, 그러니까 FCF가 48억 달러였어요. 48억 달러요? 상반기에만? 우리 돈으로 한 6조 원이 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 잉여현금 흐름이라는 게 기업이 벌어들인 돈에서 설비 투자 같은 거 빼고 순수하게 남은 현금이거든요. 이게 많다는 건 그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하고 또 연구개발이나 배당 같은데 자유롭게 쓸 돈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2024년 45억 달러보다 더 늘어난 수치죠. 와, 그 정도면 양자 컴퓨팅 연구 개발에 정말 꾸준히 투자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런 장기 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이런 꾸준한 자금 투입 능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게다가 IBM은 기술 기업치고는 드물게 배당 수익률도 2%가 넘어요. 아, 배당도 주고요. 네, 주주들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돌려준다는 점도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죠.
물론 이 혁신 분야에서 계속 리더십을 발휘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요. 알겠습니다. IBM의 전략은 잘 알겠는데 사실 그 양자 우위라는 게 현실화되면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 암호 같은 게 다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걱정도 있잖아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양자 컴퓨터의 계산 능력은 현재 널리 쓰이는 공개키 암호 방식, RSA 같은 것들을 매우 빠르게 해독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금융거래나 개인정보, 국가안보까지 다 위험해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디지털 인프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마치 모든 자물쇠를 여는 만능 열쇠가 등장하는 것과 같아요. 바로 이 지점에서 다음 기업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등장하는군요. 사실 처음엔 좀 의아했어요. 사이버 보안 회사가 왜 양자 컴퓨팅이랑 관련이 있을까 하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라는 강력한 창이 개발되고 있다면 당연히 그 창을 막을 방패도 필요해지겠죠. 아, 양자 내성 방패 말이군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는 바로 이 양자 내성 암호, 즉 PQC, 포스트 퀀텀 크립토그래픽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공격에도 견딜 수 있는 새로운 암호 기술이죠. 아하,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시대의 보안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 제공자로 자리매김하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근데 저기 양자 컴퓨터가 아직 뭐 널리 쓰이는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PQC가 필요할까요? 너무 앞서 나가는 준비는 아닐지?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암호 체계를 바꾸는 게 생각보다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시스템, 기기들을 다 업데이트해야 하거든요. 아, 그렇겠네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군요. 네. 전문가들은 실제 위협이 되기까지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본다고 하지만 PQC로 전환하는 데에도 그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으니 서둘러야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팔로알토는 이런 전환기에 필요한 솔루션을 먼저 제공하려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퀀티늄 같은 실제 양자 컴퓨팅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PQC 기술의 실효성도 검증하고 있고요. 아, 실제 양자 컴퓨터 환경에서 테스트도 하고요. 네, 단순히 이론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경에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거죠. 이게 기술 신뢰도를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팔로알토가 이미 PQC 관련 제품을 출시했고 심지어 기업들이 우리 시스템이 양자 공력에 얼마나 취약한가 이걸 보여주는 대시보드 같은 도구도 제공한다면서요. 이건 되게 영리한 전략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 대시보드가 아주 영리한 접근이죠. 기업들에게 다가올 위협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딱 보여주니까요. 아, 경각심을 주는 거네요.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PQC 솔루션 도입해야겠다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미래의 위협을 현재의 비즈니스 기회로 아주 잘 연결하고 있죠. 게다가 팔로알토는 이미 기존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강자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팔로알토의 큰 강점입니다. 2025 회계연도 예상 매출이 92억 달러, 전년 대비 15% 성장할 걸로 보이고요. 2026년에도 한 14% 정도 견조한 성장이 예상됩니다. 와, 기존 사업도 탄탄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PQC라는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셈이죠. 결국 양자 기술 발전의 뒷면에는 반드시 강력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사례죠. 네, 잘 알겠습니다. IBM과 팔로알토를 보니까 양자 컴퓨팅의 힘과 그에 대한 방어의 중요성이 느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아이온큐. 상대적으로 젊고 좀 더 과감한 도전을 하는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아이온큐는 앞선 두 기업에 비하면 신생 기업에 가깝죠. 2017년에 첫 장치를 선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회사가 주목받는 이유는 아주 독특한 혁신적인 기술 접근 방식 때문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상온에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온 작동이요? 보통 양자 컴퓨터 하면 막 영화에서처럼 엄청 큰 냉각 장치가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필요 없다고요? 네, 대부분의 양자 컴퓨터, 특히 IBM 같은 초전도 큐비트 방식은 양자 상태 유지를 위해 거의 절대 영도에 가까운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거든요. 이걸 위한 냉각 시스템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엄청난 비용과 에너지가 들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온큐는 이온 트랩 방식을 씁니다. 원자 이온을 전자기장으로 딱 붙잡아서 큐비트로 쓰는 기술인데요. 이게 초전도 방식보다 온도 변화에 좀 덜 민감해요. 그래서 복잡하고 비싼 극저온 냉각 장치 없이도
거의 상원 수준에서 작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그게 가능하다면 정말 운영 비용이나 설치 공간에서 엄청난 이점이 있겠는데요. 이건 마치 옛날 거대한 메인프레임 컴퓨터에서 개인용 PC 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인데요. 비유가 아주 적절합니다. 아이온큐 측에서는 경쟁사들이 자기들보다 장비 구축에 한 30배 정도 더 많은 비용을 쓴다고 추정할 정도니까요. 30배요? 네, 만약 이 기술이 정말 성공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면 양자 컴퓨터 대중화 시대를 확 앞당기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양자 컴퓨터들을 서로 연결하는 양자 네트워크, 그러니까 미래의 인터넷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미래 인터넷이라 정말 야심찬 목표네요. 이를 위해서 기술력 확보에도 꽤 적극적인 것 같습니다. 관련 기업들을 인수하고 있다고요? 네, 작은 기술 스타트업들을 인수하면서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고 개발 속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꽤 되어 있어요. 지난 9월 기준으로 부채는 하나도 없이 현금성 자산만 17억 달러 정도 확보했고요. 와, 현금이 17억 달러나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20억 달러 규모의 유상증자, 그러니까 추가 자금 조달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미래기술 투자에 정말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는 거죠. 실적 성장세도 아주 가파르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2024년 예상 매출이 한 4,310만 달러 정도인데 이게 전년도 2,200만 달러에서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와, 1년 만에 2배요? 네. 그리고 2025년에는 8,200만 달러에서 최대 1억 달러까지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세와 기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2025년에만 주가가 80% 이상 급등하기도 했죠. 10월 14일 기준. 이야, 성장 속도나 기술 잠재력만 보면 정말 매력적인데요. 근데 이런 신생 기술 기업은 항상 좀 위험 부담도 크지 않나요? 특히 주가가 저렇게 급등했다면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이온큐는 분명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지만 동시에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인지해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죠? 건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기업 가치 평가 수준입니다. 주가 매출 비율, PS 레이시오라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게 현재 주가를 주당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거든요. 네. 이게 기업 가치가 매출 대비 얼마나 높게 평가받는지 보여주는데 아이온큐의 PS 비율은 무려 300배가 넘습니다. 300배요? 잠깐만요. 아까 IBM이 4배, 팔로알토가 16배라고 하셨는데 300배면 이건 뭐? 네, 그렇죠. IBM이나 팔로알토와 비교하면 정말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죠. 시장의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도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기대가 큰 만큼 만약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거나 기술 개발에 뭔가 차질이 생기면 주가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아이온큐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지만 동시에 큰 손실도 감수할 수 있는 좀 위험 감수 성향이 높은 투자자에게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신생 기업으로서 실제로 이걸 사업으로 잘 만들어내고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아직 좀 더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혁신적인 기술 잠재력과 실제 사업 성과, 그리고 시장의 엄청난 기대치 사이에서 아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아이온큐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미래를 바꿀 잠재력을 가진 혁신 기술에 투자할 때 우리는 그 가능성과 현재의 실적 그리고 내재된 위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점을 찾아야 할까? 이게 아이온큐뿐 아니라 모든 첨단 기술 기업 투자에 있어서 핵심적인 고민거리일 겁니다. 네, 오늘 이렇게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세 기업, IBM,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아이온큐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았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시간이었는데요. 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양자 우위 시대를 준비하는 IBM, 또 다가올 보안 위협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팔로알토, 그리고 상원 작동이라는 혁신 기술로 판을 바꾸려는 아이온큐까지 정말 이 분야가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양자 컴퓨팅은 단순히 더 빠른 컴퓨터를 만드는 경쟁, 그 이상입니다. 기술 개발, 보안, 생태계 구축,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까지 여러 측면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역이죠.
특히 양자우위가 어쩌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가까이 다가왔을 수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맞습니다.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서 정말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예고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정말로 양자우위 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와 산업,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 각자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다가올까요? 아이온큐 같은 혁신 기술이 가져올 무한한 가능성, 또 팔로알토가 경고하는 피할 수 없는 보안 위협, 그리고 IBM처럼 기존 시스템과의 공존이나 전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미래를 상상하고 또 준비해야 할까요? 와,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단순히 투자 관점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